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온종합병원과 정근안과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장영준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우리 몸의 90%를 차지한다는 다소 비약적인 말이지만 그만큼 또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또 젊더라도 눈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의 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눈은 시각을 담당하는, 보는 일을 하는 기관이죠. 우리 눈은 투명합니다. 투명한 눈동자를 통해서 눈 밖에 있는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은 우리 눈 속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에 맺히게 됩니다. 이 망막에 들어온 신호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밧줄을 타고 우리 머리, 뇌로 가게 되는데요. 뇌의 뒤통수 부분에 있는 시각 중추가 있습니다. 그 시각 중추에까지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 물체는 무엇이다, 어떤 색깔이다, 어떤 모양이다, 이런 이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눈인데 눈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심장을 보면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고 있죠. 또 머리는 어떻습니까? 단단한 두개골이 머리를 보호하고 있죠. 근데 우리 눈은 눈꺼풀, 눈썹, 속눈썹 이 세 개 외에는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받기가 쉽고 또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한번 병이 나면 완벽하게 완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눈일 때 여러분들은 눈을 지키셔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빨리 안과에 가셔서 진료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노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 노안이 시작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40에 50밖에 안 된 나이에 노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은 노안이라고 부르질 않고 조절력 저하 또는 조절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이 가까운 걸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합니다. 이 작동 전체를 이제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절하는 힘을 조절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까운 걸 보기 위해서는 조절을 많이 해야 되고 멀리를 보기 위해서는 조절을 풀어줘야 되고 중간 거리는 조절을 중간 정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노안인 것이고 노안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 근거리 사물을 잘 볼 수가 없겠죠. 휴대폰 글씨나 책 글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책을 20-30분 보고 있으면 글씨가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쉬었다 봐야 되죠. 그게 두 번째 증상이고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은 조절하는 거리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포커싱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TV 자막을 보면 바로 안 보입니다. 5초 정도 있으면 이제 쓱 보이기 시작하죠. 또 TV를 보다가 바로 책을 보면 책이 바로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근거리 시력 저하, 한 곳을 오래 보기가 어렵고 거리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통틀어서 노안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50대 중반 또는 60대 초반에 보통 노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40대 초반 정도인데도 노안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환경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 또는 자외선 노출 이런 것 때문에 노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내장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히 생기다 보니 노화 현상이 하나이긴 한데 노안과 백내장은 엄밀히 다릅니다. 노안은 조절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기는 병인데 수정체는 우리 눈에 투명한 창문 같은 기관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 눈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 수정체에 우연 혼탁이 생깁니다. 그 병을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왜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느냐? 노화 과정도 물론 있고
노화와 관련 없이 우리 몸에 있는 질병, 당뇨병, 고혈압, 또 알레르기 질환, 만성 콩팥 질환 이런 병이 있어도 수정체 혼탁이 오거든요. 그런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손이나 공 같은 데 눈을 부딪히게 되는 외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자외선도 원인이 됩니다.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인 분들, 야외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비행기를 또 타시는 분들, 바닷가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스키장에서 선글라스 없이 스키를 타시는 분들 등등 자외선 노출이 심해지면 백내장 진행이 빨리 되게 되죠. 그 병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먼저 노화는 원인이 조절력 저하이기 때문에 조절력을 올려주면 됩니다. 조절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끼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돋보기 착용이고 또 원래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돋보기 안경이 첨가된 다초점 안경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노안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노안 라식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나는 라식도 싫고 안경을 끼기도 싫다. 그래서 나온 게 컨택트 렌즈에 다초점 도수가 들어간 다초점 컨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그걸 눈에 넣게 되면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경 없이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시도되고 있는 노안의 치료 방법이고 백내장은 좀 달라요.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병이라고 했는데 이 수정체는 한번 혼탁이 되면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갈아줘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인데요. 수정체를 없애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습니다. 그게 백내장 수술인데 백내장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안약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약은 수정체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고 혼탁이 되어가는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기 백내장일 때는 안약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때는 수술을 해서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안과 백내장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그때는 수술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노안과 백내장 동시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법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신기술이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공수정체가 단초점 수정체가 아니고 조절이 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초점 안경을 끼시는데 그 다초점 렌즈를 작게 만들어서 눈 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안경 없이도 멀리도 잘 보고 가까운 곳도 잘 보고 이제 생활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격도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직업, 또 생활 스타일, 또 수술 전의 시력 또는 성격 등등을 판단해서 수술 전에 인공수정체를 정하게 되고 인공수정체를 한번 넣으면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는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인공수정체를 정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수정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은 안과 의사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수술이고 환자분이 받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수술이에요.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안약을 떨어뜨리는 점안 마취로 수술을 합니다. 통증은 거의 없고 수술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침대에 누우셔서 눈만 크게 뜨고 계시면 수술은 금방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한데 수술했던 자리가 아무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세수를 한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걸 열흘 정도는 조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약 2주 정도는 중요한 일이 없으실 때, 조용하실 때 수술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 특별한 부작용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밤에 빛번짐이 있다든지 근거리가 좀 덜 보인다든지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근데 인공수정체 종류를 정할 때 충분히 상담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한 번만 하면 끝이 날까요?
또 재발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백내장은 한 번만 수술하면 끝이 납니다. 완치가 되는 병이고 재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이 병은 백내장이 재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술할 때 넣어놓은 인공수정체에 미세한 단백질 같은 때가 끼게 됩니다. 수술 후 6개월에서 약 3년 후부터 때가 끼게 되는데 그러면 수술하고 잘 보이던 눈이 조금 침침해져요.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하고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레이저로 10초에서 30초 정도 레이저 시술을 하면 다시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노화 현상에 대해서 노안과 백내장을 설명을 드렸는데 녹내장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녹내장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병이고 수정체를 갈아 끼우면 완치가 되는 병이에요. 근데 녹내장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시신경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의 신경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녹내장도 시신경이 생기다 보니 녹내장은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는 병인데 그럼 우리가 치료를 왜 하냐? 실명을 할 건데 최대한 손상된 신경을 되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신경을 끝까지 보존을 해서 사시는 동안에 실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녹내장의 치료고 녹내장 치료는 보통 안약을 씁니다. 우리 눈에는 혈압처럼 압력이 있거든요. 안압이 있는데 이 안압이 올라가면 시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러면 녹내장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약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력을 올릴 수 있는 행동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가 안압을 올리기 때문에 좀 줄여서 드셔야 되고 하시는 일 중에는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일들이 있죠. 얼굴이 벌개지고 하는 헬스 같은 무거운 운동,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피가 얼굴 쪽으로 쏠리는 운동도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게 좋고 거꾸리 같은 운동, 허리가 안 좋아서 놀이터에서 거꾸로 매달리시는 분들 역시 눈으로 피가 쏠립니다. 그런 것도 좀 줄이셔야 되고 주무실 때 엎드려 주무셔도 별로 안 좋으니까 바로 누워서 주무시고 또 한 가지 밤에 어두운 데서 책을 보실 때 불을 켜놓고 보십시오. 불이 꺼지면 안압이 올라가고 책을 보는 것도 안압이 올라가는데 밤에 불을 끄고 보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밤에 보셔야 될 때는 불을 켜고 30분이나 1시간씩 뛰어가면서 그렇게 책을 보시면 녹내장 치료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과 전문의인 제가 생각할 때 눈이야말로 한번 시력이 떨어지거나 나빠지면 잘 회복되지 않아서 더욱더 건강하고 좋을 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의 과사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조기 노화, 조기 백내장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시력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눈이 좀 뿌옇게 보인다면 빨리 안과를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안과 백내장, 녹내장이 무엇인지 또 교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보시고 수술을 하신다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전문 병원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